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에서의 서비스가 안착이 돼버리면 진짜로 이광구도로에서 정말 이제 뭐 속된 말로 피 터지는 게임이 정말로 이제 될 거고요. 나머지 이제 그 쿠팡과 CJ 대한통운,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만약에 주 7일을 간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 생각으론 쿠팡 못지않은 풀필먼트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로지 브릿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박사 윤성이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정말로 2023년 2월에 박사학위, 물리학 박사를 드디어 수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코로나 전에 물동량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물동량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동량이 그 코로나 전에 물동량으로 다시 돌아는 가고 있지만, 반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경쟁사들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대부분 다 언택트 시장에 진짜 엄청 치열한 언택트 시장이 형성이 되었고, 그 코로나 시즌에 많은 물동량, 결론적으로는 딜리버리를 통하는 그러한 상품들,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또 그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새로 생겨난 신생업체들, 뭐 라이더라든지 아니면 뭐 위탁 배송 업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군데의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지금의 트렌드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너무 심한 경쟁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통시장 같은 경우, 이커머스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좀 좋지 않은 사건들이 터졌지만, 그로 인해서 택배사를 포함한 택배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점이라든지 SM이라든지 그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기의 트렌드로 지금 바뀌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서 야, 얘네가 언제 이렇게 될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택배 회사들도 어떤 화주사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조금은 불안함, 아니면 또 언제 또 다른 신생업체들이 얘를, 저희 거래처들을 이렇게 확 스킬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이러한 부분으로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 가장 많이 전화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 7일 배송, 주 5일 근무에 관련돼서 박사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게 가장 큰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물론 본사에서 CJ 대한통운에서 아니면 뭐 나중에 한진이 할지로 때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떠한 프로세스는 준비는 하고 있겠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는 해야 된다와 위험하다를 두 가지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와 그냥 위험할 것이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야 된다라는 건, 지금은 예전에는 CJ 대한통운이 2014년도에 휠스터가 도입이 되면서 정말 그 어느 택배사들보다 신속 정확 빠른 택배사,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앞서는 그런 택배사가 됐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택배 산업에 관심을 갖고 택배 종사자들의 이슈들,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속 기술을 점점 고도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휠스터 도입이 되고 있고, AI 도입들이 되고 있고, 될 수 있으면은 뭐 이제는 뭐 택배 터미널들, 서브 터미널에 택배 종사자들이 물건을 받는 곳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제 택배 도우미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결론적으로는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의 차별점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저는 제 개인적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주사를 더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인구, 이 숫자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택배를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예전에는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에 학자들은 분명히 뭐 계속해서 뭐 20%의 성장률을 가져갈 것이다. 저는 거기서 외래 반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 성장률은 20%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외래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만큼의 우리가 코로나 때의 성장만큼의 성장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쿠팡이 쿠팡 로지스를 출범시키고 나서부터 택배사들은 솔직히 되게 위기 아닌 위기를 되게 맞고 있고, 역시나 요즘에 신생으로 생겨가고 있는 뭐 수도권 택배라든지 뭐 지하철 택배라든지 뭐 등등 여러 기타 조직들이 워낙 이제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365일이라는 배송 시스템 구축일 것이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러한 부분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면 택배 종사자들이 물동량을 어떻게라든지 더 늘려가지고 꾸준한 수익성을, 안정적 수익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은 특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저는 걱정되고 좀 위험적이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택배 종사자들 특고직에서 주 60시간을 과연 이걸 맞춰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택배 종사자들의 양면성이 조금은 지금 주 7일 근무와 5일 근무에 대해서 양면성이 조금은 저는 언밸런스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자, 그러면 택배 종사자들을 과연 어떤 사람을 주 7일 시키고 어떤 사람을 주 5일 근무를 시킬 것인가? 그러면 신생 조직을 가지고 나머지 이틀을 그곳을 메꿀 것인가? 아니면은 물론 로테이션으로 해서 그 지역을 메꿀 것인가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주 7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틀을 쉴 수 있는 사람의 배송 권역이, 배송 라우트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특근을 하는 사람, 거기를 대체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거의 초주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신도심, 아파트라든지 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외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위주 단지라든지 아니면 빌라, 예전에 구형 빌라들, 이제 계단 위주의 빌라들을 갖고 있는 곳을 기존에 4명에서 배송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러면 주 7일 했을 때 단번제 근무 아니면 특근제 근무를 하면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다음 사람이나 다다음 사람 최소 1명에서 2명 정도의 업무량을 소화를 해야 될 텐데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이어갈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지금 진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래? 더더욱 안함만 못한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택배 산업의 경기 상황으로서는 주 7일로 조금은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화주사들한테 공급을 하고, 그 공급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적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사실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들, 그리고 과연 택배 종사자들이 주 5일을 아니면 주 7일을 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조금은 한 번쯤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조금 먼저 설득을 시키고 먼저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을 프로세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논문에 있는 것처럼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에 관련된 거를 논문을 쓴 건데, 사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영향성을 미치는 건 사실 수수료율이에요. 수수료. 네. 택배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 그리고 라우트 거리, 그리고 나서 수수료, 과연 어떠한 부분이 택배 종사자들이 가장 큰 근무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만족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연구 방안이었었어요. 근데 역시나 주말 배송 주 7일을 한다라는 건 결론은 일요일 없이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화주사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얼마나 많은 화주사들이 동참을 할 것인가? 첫 번째. 그러면 그 물동량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월요일날 예를 들어 평일 기준으로 100개의 물량이 왔다면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올 수 있는 거는 거의 10개에서 20개 수준 정도가 될 텐데, 과연 그걸로 인해서 택배 종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근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정도, 수입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다고 한들 택배 종사자들이 일요일까지 나왔는데 내가 이거 벌으려고 이 많은 거리를 뛰어다니고 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오히려 불만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CJ대한통운은 워낙 이제 많은 물동량을 갖고 있으니까,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택배 종사자들을 운영시킬 수 있는 구축 물량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롯데라든지 한진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이제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최소로 가지고 있는 물동량을 월요일날 물량을 이동시킨다면, 일요일날 물량을 이동시킨다면 과연
그 많은 라우트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CJ대한통운의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SM들 그 라우트가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진이나 롯데, 로젠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론은 CJ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의 몫을 만들면 되겠지만, 그 물량을 가지고 물량이 적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한진이나 롯데 같은 경우 한 사람이 6명에서 7명 정도의 물동량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시간이라든지 거리에 소요되는 연료비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과연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종사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거를 보존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보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조금 저는 좀 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워낙 택배 그 종사자들을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택배 노동조합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혹여라도 그러한 이슈들이 문제가 된다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서비스 차질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에 제가 CJ대한통운 아니면 한진, 롯데의 만약에 그거 담당자다,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담당자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돌릴 것 같아요. 직영 그리고 교차 배송제로 해서 그렇게 충분히 운영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각 지역의 영업점들과 SM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방안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거를 줘야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새로운 가게도 그렇잖아요. 새로 신규 오픈하는 가게들도 손님을 끌어모으려면 어떠한 미끼를 던져줘야 그것도 될 텐데, 그냥 그러한 부분들을 미끼를 잘 통해서 종사자들이라든지 영업점 그리고 직영 기사님들이 좀 다 동참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업 모델링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만약에 이쪽 지역은 배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 여기서는 조금 추가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쿠팡의 좀 스타일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쿠팡 로지스에서 예를 들어서 배송 인원이 부재가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직영 팀이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처럼 그런 쪽의 모델링을 좀 같이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미 쿠팡의 물동량이 물론 기사에서는 전반기 24년도 전반기 이제 상반기죠. 상반기 물동량으로 CJ대한통운이 8억 7천 개 했고, 그리고 쿠팡이 6억 5천 개 했다 이렇게 발표는 됐는데,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사실 쿠팡이 CJ대한통운의 물동량을 이미 넘어섰다 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에서의 서비스가 안착이 돼버리면 진짜로 이광구두로 해서 정말 이제 속된 말로 피 터지는 게임이 정말로 이제 될 거고요. 나머지 이제 그 쿠팡과 CJ대한통운, 그러니까 CJ대한통운이 만약에 주 7일을 간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쿠팡 못지않은 풀필먼트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CJ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는 270개가 넘는 이제 서브 터미널이라든지 메가 허브 터미널들, 이런 터미널을 활용한 저는 풀필먼트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주 7일이 안정화가 되면 물동량이 평준화가 되는 거잖아요. 월화수목금토에 과도한 물동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평균 물동량을 가지고서 충분히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동수배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정부에서도 사실 공동수배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과연 말 그대로 여기는 각 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 물동량을 합쳐놓는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수배송을 같이 진행을 한다? 캐파가 틀리고 운영 프로세스가 틀리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배송과 집화를 하는 그 단순한 목적 사항에서만 갖고 있지만, 각 사마다의 간선 비용의 책정률이라든지, 인원 도급에 대한 책정률이라든지, 그 터미널을 운영하는 운영 책정 비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거를 결론적으로는 두 개가 다 크로싱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둘이서 딱 붙었다. 공동수배송이 아니라 둘이 그냥 M&A 하는 게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둘이 합병을 한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 공동수배송을 한다 그러면 H사에 있는 SM들 숫자와 L사에 있는 SM들, 그러니까 택배 종사자들의 숫자를 결론적으로 하나의 크로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같은 지역에 둘이 다 계속 더블링만 생길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기면 분명히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되게 크게 터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수배송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아직까지는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나서는 그거를 한다라는 건 좀 저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봐요.
괜히 어설프게 공동수배소이라는 걸 같이 딱 묶어놓는 순간 더 좋지 않은 파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